미래통합당이 총선 수습 방안 놓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가시화되자 이 방법론하고 인물을 둘러싸고 내부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이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수습책이 좀 필요할까요? 유일하게 생존한 통합당 최고위원입니다. 이번에 5선을 달성하신 분이죠. 통합당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자, 5선 고지에 오르시게 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소감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를 5선 의원으로 지지해 주신 부산 사을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초심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잘해서 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어깨가 더욱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 선거 결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참 궁금해서요. 이 개헌 저지선을 넘겼긴 했는데 전체 선적은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만 참 뼈아픈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합당의 패배 원인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이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많이 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지지자분들께 네. 머리 숙여서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 당이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중앙당에서의 네. 선거 운동을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네. 또한 겸손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패배의 원인으로 보시는군요.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충청, 호남 이런 지역에서 승리를 했고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했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런 영남권에서는 참패를 했단 말이죠. 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저희가 제대로 된 전략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네. 저는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네. 총선의 최대 공적은 문 대통령한테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이 보면서 상당히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평소에 이낙연 전 총리 참 좋아합니다만은 네. 어제 그 발언은 다소 아쉬운 권력자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지를 했지 대통령이 지지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민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행정부의 수반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이 그럼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네. 예, 조금 이건 좀 심하게 좀 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당은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낙연 의원이 이제 당선자니까, 당선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칫하면은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오해 소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 특정 정당을 도와줬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런 발언이고, 국민들께 저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 기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엄연히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저는 국민들이 어쨌든 지지도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올라가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네.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대판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권력자만 보지 말고 국민들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당내 상황이 참 중요한데 아직까지 뭐 당선자 대회 일정 잡히지 않았죠? 제가 이번 주 중에 네. 당선자 대회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필요했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번 주 말 전까지는 저는 당선자 대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분들의 의견을 저는 많이 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선자 새롭게 당선되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 자, 뭐 언론에도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참패 후에 당내 수습 방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뭐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심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서 맡아달라 얘기한 것 이것까지는 전해졌는데 이게 뭐 확실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네.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는 의사를 서로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무슨 한쪽으로 그냥 이견 없이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하는 네. 절차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보고 있고요. 정당의 일부 언론에서는 뭐 자중지단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는 제시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니까 네네. 저는 김 위원장이 또 많은 당원들이 원한다면은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쁘지 않다. 예. 아무래도 비대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자중질환보다도 민주적 절차 과정에서 정당에서 의뢰가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데요. 저는 뭐 훌륭한 분이 맡아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비대위의 성격을 좀 저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네, 이것도 중요하죠. 네. 네, 저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은 저는 수습하는 총선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수습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열을 정비하는 역할을 좀 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비상대책위라면 비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비상대책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자칫 이게 그 성격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든 또 기타 어떤 분이시든 훌륭한 분들이 전열 정비를 하는데 도움을 되신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까지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이 비대위 성격 자체를 수습과 관리 형태로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많은 당원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빨리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네. 새롭게 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네. 또한 당선자분들이 21대 당선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선자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제안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규명, 거기에 대한 시스템 개선, 또 뭐 개혁 작업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거친 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온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대 때도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입니까? 네네. 그래서도 비대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신 혁신, 쇄신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좀 더 철저한 반성 그리고 또 철저한 또 어떤 그 쇄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 당원들께서는 어쨌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 자립심을 좀 길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고사할 경우에 다른 외부 인사라든가 당내 인사라든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신가요? 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당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뭐 당 외에도 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비대위의 그 성격만 제대로 잘 예. 정리해 준다면은 그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성격이 중요하군요. 수석과 관리적 차원에서 비대위를 하고 후에 계획이라든가 뭐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은 지도부가 구성한 후에 받아들이는 부분 이런 걸로 이제 비대위 성격이 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기 전당대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당내의 이런 문제를 수습하려면은 저는 원래 8월로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그 당연당 유상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기에 해도 되고 또는 조금 더 한두 달 앞당겨서 좀 해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자중 질환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 나오는 게 뭐 자리 다툼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통합당이 그만큼 참패를 했고 또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언론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원내 사령탑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개원 후에요. 의원님도 당대표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시는데 어떻습니까? 뭐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은 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은 어쨌든 뭐 헌신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부터 네. 어쨌든 그 전열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힘을 보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부터 지금 참패에 대한 어지러운 당, 혼란스러운 당부터 먼저 출시를 한 다음에 역할이 되면은 뭐 언제든지 응하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영입설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야당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정파가 함께 하겠다면은 저는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꼭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재정파의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서 어쨌든 야당의 힘을 좀 더 키워 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통합당하고 국민의당 통합되는 게 의원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소속의 출신들도 이번에 총선에 많이 참여하고 또 출마를 하셨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통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야당의 좀 힘을 한 곳으로 좀 모아내는 그런 통합의 정신은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한국당이 현재 19석인데 이게 한 명만 더 영입하면 교섭단체 지위 아니겠습니까? 합당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따로 교섭단체를 꾸미는 걸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마도 그 미래한국당에서의 또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능하면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같이 함께 하는 게 통합시키는 게 낫다.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미래한국당이 또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의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의원 이 무소속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당 복귀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요? 우선 당선되신 네 분께 당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당에 복당을 시키느냐 마느냐의 그런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한테 그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일단 우리 당부터 이 전열 정비를 하고 나서 첫째, 네. 이 복당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 당규. 네. 그럼 비대위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새 지도부에서 당연 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복당 문제를 갖다 심사하면 저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무소속으로 남아 있더라도 긴밀한 그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네. 혹시 뭐 중진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또 중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은 글쎄요 이게 또 다른 논란에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대 총선에서 당선 대신 그 당선자 대회를 총회를 열어서 조금 더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서로 구하는 것이 좀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자 대회를 빨리 열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1대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당선자분들이 입장들을 좀 더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는 보면은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짧게 지금 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거는 저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은 네. 저는 적극적으로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국민들께 이번 그 코로나와 관련된 이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여당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 그동안에 발목 잡기에만 이제 몰두했다면 이제는 협력할 것은 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